없어요. 그래서 이제 같은 때 같이 받아서 이렇게 인증샷 올리고 토익 만점 성적표도 좀 보여드려야 돼요. 왜냐면 제 외모가 옛날에는 참 잘생기고 날씬했는데 왜 아저씨가 이렇게 지나가나 그래갖고 잘 몰라주고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게 좀 성적표를 보여드려야 돼요. 그래도 이제 점수가 잘 나오고 있다 이런 걸 알려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360여회 토익 최당시 만점 강좌로 앞으로 그건 이제 제 계획인데요. 아직 기네스북 등재는 안 됐지만 비공식적으로는 등재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갖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시면 좋아요. 아까 재밌는 분 봤는데 일본에서 오신 분. 저요. 예. 일본에서 오신 분이 둘 다 같이 왔습니다. 두 분이요. 네, 부부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두 분을 다 드리긴 그렇고 한 권을 네, 제가 받겠습니다. 한 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 도쿄에서 와주신 분들 계세요. 그래갖고 영문법도 들어주시고 해가지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그럼 이제 강의를 시작합니다. 이게 김대균 영문법이 있고요. 영문법 문제집이 있는데 이론은 김대균 영문법으로 보시고 문제집은 실전 문제로 그 원어민이 예문을 또 읽어주기도 해서 뭐 토익 공부하는 사람한테도 좋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좋아요. 그래서 몇 분은 이 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제 책의 특징은 한국인에 맞게 만들었다 이겁니다. 이제 뭐 원서들이 워낙 많죠.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보기에 좀 편한 책 아니면 우리나라 사람들의 애환을 아는 책. 영어 원서를 원어민이 이제 영문법을 쓸 때는 그 한국 사람 보라고 쓰지 않은 책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 사람의 애환을 잘 몰라요. 뭘 모르는지, 뭐가 약한지.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게 또 한국화된 그런 교재라는 걸 얘기가 되고요. 이 중에 이제 오늘 선물도 몇 번 드리고 책을 토대로 해서 또 강의도 진행이 될 거예요. 중요한 영문법의 기본은 정리하면서 한국 사람이 좀 약한 거. 저도 그런 체험이 있어요. 제가 영어를 고등학교 때 잘했는데요. 선생님들한테는 많이 맞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괴롭히는 질문을 많이 했거든요. 선생님들 모르는 질문. 야 임마 그런 쓸데없는 거 묻고 해갖고 계속 좀 그랬는데 결국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그거는 실은 선생님이 잘 모르셨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흥분해서 애 때리고 요즘은 때리지 않지만 옛날에는 이제 그런 경우가 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제가 깨달았어요. 이게 이런 원리구나. 그래서 그런 것도 오늘 재밌게 같이 공부하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영문법이 왜 꼭 필요하냐? 우선은 이제 단수 복수부터 해가지고 얘기를 해줄게요. 여러분 이제 저도 그런 경우 있는데요. 외국인이 요즘 우리나라에 많이 옵니다. 뭐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에서 오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 근데 딱 말 들어보면 여러분 그 수준을 딱 알잖아. 쟤 우리말 좀 하네. 쟤는 좀 부족하다. 뭐 이런 거 우리 바로 판단할 수 있잖아요. 근데 미국인들이 영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을 보고서 판단할 때 단수 복수 틀리면 거기서 일단 점수가 깎여요. 이제 영어 못하네. 이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본부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녀 머리는 금발이다를 한번 영작을 해볼까요? 이거 맞추시는 분도 뭐 하나 드릴 수 있어요. 그녀 머리는 금발이다. 예. She has a brown hair. 예. 근데 말씀 잘 저분이 이미 선물을 받으셨지만 네, 저기 남학생. Her hair is blonde. 예, 그것도 좋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명사 단수 복수를 하니까 저분 발음 좋다 남학생이. 근데 여기 어를 붙이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건데 왜냐면 어를 붙이면 금털 하나를 갖고 있는 여자거든요. 그러니까 그 털이 어디 붙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금털 하나가 있는 이상한 여자가 돼요. 그래서 이 헤어가 머리카락 전체를 가리킬 때는 셀 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그냥 blonde hair 이럴 때는 아무것도 안 붙여요. 물론 이제 아까 남학생처럼 하는 말이 더 자연스럽고 편한데 우리가 이제 명사 얘기하니까 단수 복수 얘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저 친구는 외국 경험이 있죠? 예. 고등학교랑 대학교 외국에서. 예, 딱 들어보면 알죠. 제가 선수거든. 이렇게 딱 보면 알아요. 발음이 딱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게 오답이고,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학원에도 이렇게 학생들 보면 저 사람은 학생이 아닌데 온 것 같아. 딱 보면 이제 강산대 정보 빼러 왔어요. 토익 정보 이제 그런 경우도 또 있죠. 이제 사람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장을 한번 보죠. 제인의 머리는 브라운색인데 이 한 개의 털이 내가 발견하기에 한 개의 털이 회색이다. 이 회색이 우리나라 말로 이제 백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내 생각에 그래서 아마 좀 더 그 흰머리가 많은 것 같다 머리에. 그럼 이런 말을 한번 읽어보면 어떤 여자가 상상이 돼요? 요 정도, 그러니까 그림을 약간 비슷하게 해보면 요 정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올은 단수인가 복수인가 이게 참 재밌습니다. 막상 물어보면 몰라요. 그리고 여기 어린 친구들도 있는데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론 이제 바람직한 건 아니지만 선생님을 실험하는 거는 바람직한 건 아닐 수 있지만 진짜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이게 잘 모르는 분이 많아요. 이게 선생님들도 잘 못 가르쳐 주세요. 올이 단수입니까 복수입니까? 저 예를 들어 단독으로 쓰이는 올이 단수예요 복수예요? 제 누가 물어보면 오늘은 명쾌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게요 지금 보면 all of the food is expensive에서 이거는 이제 뒤에 food가 살 수 없는 명사니까 올이 단수다. 이런 건 쉬워요. 이런 거는 뒤에 수식어가 있으니까. 그래서 모든 케이크 다 먹었나? 이럴 땐 케이크가 셀 수 없으니까 all of the cake s가 안 붙었잖아요. 그러면은 has지 have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아래 보면 have all of the presents been distributed? 모든 선물 다 배부됐나요? 뭐 이런 거 할 때는 이게 당연히 그 presents가 복수니까 have가 되는 거 쉬워요. 근데 이걸 가르치려는 게 아니에요. 근데 all the books are expensive. 이런 것도 있는데요. 여기 그 다음 거 조심해요. All the books are expensive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책들이 다 비싸. 근데 all the book is in Latin 이래 버리면 이게 어떤 문맥이냐면 책이 한 권인데 그 책이 온통 라틴어로 도배돼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책 한 권에 대한 이야기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나라 전체가 뭐 애도하고 있다. All the country was in mourning. 뭐 이런 말도 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자, 올은 단수인가 복수인가 이 말을 오늘 기억해 주세요. 이거는 카메라로 찍어 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걸 다 찍으면 좀 그렇고 나중에 영상으로도 좀 이제 만들어 드릴 테니까. 근데 사물을 가리키는 올은 단독으로 쓰이거나 다음과 같이 수식을 받을 때 사물은 단수 취급, 그렇죠? 사물은 단수 취급이다. 이런 걸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 있죠. 반짝이는 모든 것이 다 금은 아니다. 그 빈수레가 요란하다라는 그런 우리말 속담과 비슷한 건데요. 그럴 때 all is예요. 그러니까 all is not gold that glitters 이렇게 되죠. 그래서 all이 사물을 가리키고 이렇게 수식을 받을 때 단수 취급이다. 요거는 머릿속에 기억해줘요. 그래서 그 아래 여러분 저 노래도 있잖아요. All you need is love 할 때 is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our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기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올이 단독으로 사람을 가리킬 때는 복수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올을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어떤 분한테 올이 저 단독으로 쓰일 때요. 그거 단수인가요? 복수인가요? 이렇게 물어볼 때 어떤 분이 올은 상을 가리킬 때는 단수고 사람을 가리킬 때는 올 단독으로 복수야. 이렇게 가르쳐주면 명쾌한 대답이에요. 야, 막 까불지 마, 헛소리하지 마. 올이 얼마나 복잡한데 이러면은 잘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다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너는 단수인가 복수인가? 이게요. None of the apartments는 have도 되고 has도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토익 강사지만은 이제 뭐 좀 외국 가서 영문법 책을 많이 사왔어요. 그래갖고 이제 뭐 콜롬비아 대학, 뉴욕 쪽에 콜롬비아 대학 쪽 도서관도 있고 뭐 하버드. 근데 정작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국에는 영문법 책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주로 라이팅 책이 많고 잘하는데 뭐 자기는 잘하는데 뭐 그런 책 서점에 많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미국의 대형 서점이나 뭐 이런데 의외로 이 영어 교재가 없어요. 영어 교재를 사시려면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보문고나 영풍문고가 세계적입니다. 이건 사실이에요. 제가 재밌는 얘기를 가끔 해드리는데 홍콩에 가서 영국 서적이 홍콩에도 오니까 정말 좋은 책을 샀어요. 딱 보니까 이런 스타일이야. 너니 미국인들 입장에서 몇 퍼센트는 단수로 생각하고 몇 퍼센트는 복수로 생각한다. 그 퍼센트를 정리한 책이에요. 롱맨에서 나온 책. 그게 제가 10여 년 전에 한 권 사는데 13만 8천 원 환율로 그렇게 해서 사왔어요. 그래서 야 이건 나밖에 없겠다. 그래서 행복했는데 6개월 후에 교보문고가 가니까 6만 원에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저 영어 책도 싸고요. 그리고 잘 찾아보면은 실제 그 좋은 책들은 다 한국에 있어요. 제가 일본도 많이 가거든요. 일본의 그 토익 교재도 제가 수출도 하고 하니까 근데 일본보다 한국이 더 책이 잘 정리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좀 우리가 부족한 것들을 알기 때문에 책을 원서나 뭐나 문법이든 어휘든 그 세계적으로 잘 정리된 나라가 한국이다. 이런 거는 이제 자부심을 가지셔도 그게 자부심일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좋은 책이 많은 건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 재밌습니다. 제가 이거는 우리 책에도 넣었고 여러분에게도 이것도 꼭 알려드리는데요. 나는 그녀에게 선물을 보내줬다 할 때 I sent her a present. 그러면 a present was sent to her by me는 맞겠어요. 왜냐하면 선물이 보내지니까 이해가 가죠. 예. 근데 그 다음 잘 보세요. She was sent 하면 이상한 거죠. 예. 그녀가 보내질 리는 없는데 그래서 이 대부분의 영문법 책이 send, 뭐 write, by 같은 단어는 이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수동태가 안 된다고 가르쳐요. 실제 그렇게 가르치는데 이게 맞는 영어입니다. 이건 맞는 영어예요. 이게 실제 뭐 토익 시험에도 나왔고 원어민이 씁니다. 근데 오늘 한번 이따 검색해봐. 네이버나 이런 우리나라 그 포털 사이트에서 그 간접 목적어가 주어가 될 수 없는 수동태 이렇게 치면 막 by, send, write 하면서 이 send가 꼭 들어가요. 그 다 틀린 설명입니다. 전부 다 틀린 설명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저도 시험 보면 이거 쓰네. 그래서 원서에서 실제 쓰이는 걸 보고 검증해서 책을 고쳤어요. 맞췄어요. 그거 맞춰서 책을 만든 거고 여러분도 이제 그런 게 실제 있다는 걸 알아두세요. 그래갖고 대부분의 책이 이렇게 나와요. 요거 하나 찍어가세요. 카메라로 찍어서 이런 거는 간접 목적어가 주어로 가는 수동태가 안 된다고 가르치지만 send는 된다. send는 된다. 이런 걸 봐주시면은 좋겠습니다. 혹시 유재영 씨 와서? 유재영 씨 왔나? 손 들어보면. 유재영 씨라고 안 왔어요? 온대놓고 안 왔네. 예, 저런 거는 이제 써놓으시면은 좋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세종사이버대학생 손 들어주세요. 많이 들어있죠. EBS로 오신 분들 손 들어주세요. 우리 반반이면 어떡해요. 하여튼 감사합니다. 이렇게 와주셔서 이 주말에 토요일에 이렇게 오시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잘 와주셔서 감사드려요. 또 이 문장이 옳다. 그래서 공인시험에도 이런 그 샌드가 아까 스타일로 예문이 나온다는 거 이제 그걸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가급적 전 쉽고 명료하게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근데 저는 되게 행복한 체험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분과 만난 거, 요분. 여러분 저 영문법 책 하면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제일 잘 팔리는 책이 그래마인 뉴스예요. 그래마인 뉴스. 영국 케임브리지 출판부에서 나온 거. 그 책 저자십니다. 저분이 레이먼드라고 하시죠. 레이먼드 머피 님이신데 제가 이제 YBM에서 이제 소위 1타 강사, 그래서 이제 대표 강사니까 강의를 한번 한국 사람 어떻게 하나 들어보겠다고 이제 오셨었어요. 그래갖고 그 김에 이제 점심도 먹고 사인도 해주시고 이제 차도 마셨어요. 저희가 이제 그 같이 커피 마시면서 얘기를 했던 때인데 하여튼 저분한테 제가 배운 게 있죠. 저분 어떻게 생기셨나요? 영국의 귀족과 부자. 저분은 3천만 불 아니야
한 5천만 부 가까이 책을 파신 분이 그러면은 돈의 수준을 넘어서신 거예요. 이렇게 뭐 내가 뭐 뭘 먹을까 걱정하는 수준은 이제 벗어나신 분이고 취향이 있으신 분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영국 귀족은 예, 저처럼 통통하지 않아요. 호리호리하고 그리고 이제 또 딱 그래서 좀 배울 점이 많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갖고 하여튼 좀 그 같이 만나만 봐도 좋은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저도 20대 때 그런 거 많이 했는데 작가가 되고 싶으면 작가님들 많이 쫓아다니세요. 그리고 또 유명하신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또 배울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정치하는 사람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막상 만나보면 보통 힘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우라가 있다 그러죠. 여러분 막 재벌들 욕하고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근데 직접 만나뵈면 그분 보통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배울 점은 배우고 그리고 이제 비판해야지 무조건 욕하는 거는 그 별로 안 좋은 습관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이거 재밌는데요. 30마일은 먼 거리입니다. 그럼 30miles가 S가 붙었는데 왜 is냐? 이거는 30마일이 그 생긴 것만 복수지 한 거리, 한 개념이잖아요. 30마일이라는 거리는 단수 개념이라 is인 거예요. 그 아래도 마찬가지예요. 열흘, 10주, 10개월, 10년이 기다리기에 그 뭐 좀 긴 시간이다 할 때 열흘을 10개라고 보지 않잖아요. 열흘이라는 한 기간이죠. 그러니까 is로 보시는 게 맞아요. 그 다음 질문이 바로 그 제 애환이 있던 질문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선생님한테 물어봤어요. 위에 건 is인데 왜 아래 건 has가 왜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봤다가 욕만 먹었던 난 그분을 기억해요. 그분 뭐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하여튼 그 어릴 때 그런 거 상처받으면 그게 상처가 기억에 남아요. 아무튼 근데 3년이 지났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래로. 이건 왜 3 years has passed가 아니라 have passed가 됐을까요? 요거를 이해하시는 게 오늘 포인트 중에 재미있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아버님 돌아가시면 1주기, 2주기, 3주기 해마다 기념을 해요. 그러면 3번 기념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수죠. 근데 아까 그 뭐 10마일은 먼 거리다는 그걸 뭐 10번 센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원리적으로 아래 거는 복수 개념으로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 설명을 제가 재밌게 본 게 원서에 설명이 나와요. 이 원어민이 그렇게 설명해요. 만약 당신이 시간의 주기를 강조하면 have가 더 좋다. 시간의 주기를 강조한다는 게 뭐야? 아버지 돌아가신 지 1주년, 2주년, 3주년. 그러면 이게 돌아오는 것을 계속 강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복수 취급해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그 원서 책을 쓸 때 굳이 우리나라 책을 많이 안 봐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책은 학생들을 쉽게 이제 이해시키도록 도식화 시켜요. 너무 쉽게. 근데 거짓말을 막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근거 없는 얘기. 근데 영어가 좀 복잡해요. 생각보다. 그럼 복잡한 건 복잡한 거대로 이해를 하고 인정하고 책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생긴 것이 복수 형태라도 단일 개념이면 단수. 한 해 한 해 세면서 세월이 지나가는 걸 강조하면 복수다.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쉬운 거지만 하나 또 이게 둘 중에 뭐가 맞아요? 손 들고. 저분은 이제 책 맞을 만한 저분. 언이 맞죠. 이건 왜 그러냐면 책 이따 드릴게요. 제가 기억을 할게. 이따 사인해서 드릴게요. 왜냐하면 좀 아래 앞에 통일되게. 그런데요, 이 MP3 플레이어 할 때 이거는 애가 모음이잖아요. 생긴 거는 M이 자음이지만 그래서 그런 걸 여기 정리해 드린 거예요. FBI도 F, 애가 모음이잖아요. RSVP도 이게 여러분 알아두실 단어예요. 이게 초청장의 고정 문구예요. 빠른 회식을 요합니다. 오실지 안 올지 우리 파티에. 그럴 때 R 이거는 이제 색깔이 A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또 거꾸로 공부할 게 있어요. 유러피안이나 원데이, 유니버시티 할 때 U, 워 이거는요 자음에 속해요. 반자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 앞에는
a European, or one day, a university예요. 여러분 대학 오셨죠? 그러면은 a university지 an university라고 쓰면 안 돼요. 그렇죠? 기초. 그리고 나는 어느 대학교에서 뭘 전공하고 있다 할 때 대학 앞에 전치사 아시는 분, 세종사이버대 학생 중에서는 대학 앞에 뭘 써요? 전치사. 애십니다. 예, 인을 쓰면 안 돼요. 인을 쓰면 큰일 나요. 그 대학을 나쁜 대학으로 만들어요. 취업도 안 돼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그 안 됩니다. 자, 어와 언의 구분은 발음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유와 원은 자음이다. 그렇죠? 반자음이라 그래요. 반쯤 자음이다 해서. 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아까 저 일본에서 오신 분이 제 그 EBS 방송 중에는 요건 몰라치가 제일 좋았다 그러는데 그런 걸 좀 몇 개 뽑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쉬워요. 이 저 작은 물고기 darting around 하면 툭툭 튀면서 돌아다니는 이 작은 물고기떼를 볼 수 있나요? 이렇게 된 건데요. 고기떼를 스쿨이라 그래요. 근데 여러분 이거 이해가 쉬워요. 학교도 스쿨이죠. Yeah. 사람들 모여 있으니까. 그래서 스쿨이 모여 있는 때 그런 무리를 가리킨단 말이야. 근데요, 이걸 안 가르쳐줘요. 제가 방송 때는 한번 했는데 스쿨과 쇼울이 다 때를 가리킵니다. 때. 그런데 둘의 차이가 있어요. 스쿨은 질서 있게 움직이는 때고 쇼울은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때. 그림으로 나왔어요. 지금 이 오른쪽은 왠지 좀 모양이 예쁘죠? 이런 거는 이제 스쿨이에요. 스쿨. 그리고 이제 아무 그 어떤 그 패턴 같은 게 안 보이는 거는 쇼울이라고 합니다. 이거 제가 고등학교 때 이렇게 배웠거든. 스쿨로 피시, 쇼로 피시 다 돼. 그걸로 끝이야. 근데 구분을 안 시켜주세요. 이제 이것도 정작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구분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statistics가요, 통계 수치를 가리킬 때는 복수고 통계학을 가리킬 때는 단수. 요즘에 이제 통계학이 꽤 뜬다 그러더라고요. 그 학교에 통계학과가 많이 인기가 좋대요. 요새 AI, 막 인공지능, 통계, 분석 막 이래가지고. 근데 그때 통계학은 단수, 그리고 통계 수치를 가리킬 때는 이게 복수다 이거. 그래서 앞에 보면 통계학은 과학의 문법이다. 뭐 유명한 사람이 한 문장인데 이때는 statistics is the grammar of science 이러지만 통계 수치들이 어떤 판단의 대체물이 될 수는 없다 이렇게 쓸 때는 statistics are no substitute for judgment 이런 식으로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뭐 지나가는 얘기니까 편하게 보세요. 이렇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AL로 끝나는 게 형용사가 많아요. 대부분 형용. 그렇지만 AL로 끝나는 명사도 이만큼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아요. 그래서 뭐 저 토익으로 치면 approval, 뭐 이런 거, denial 이런 단어 많이 출제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공부는 좀 지금 1월 맞이해서 여러분이 공부를 즐겁게 하시는데 소화할 수 있는 만큼 즐기시고 너무 부담 갖지 마요. 나중에 또 보면 되지 뭐 이런 마음으로 가지시면 좋아요. 제가 한번 가끔 그런 걸 해보는데 방폭이 됐구나. 저기 제 유튜브가 있어요. 김대균 유튜브 채널이 있는데 김대균 토익킹 그래마킹 유튜브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1분 검색을 해서 댓글 하나 달면 책 한 권. 제일 빠른 분도 다 속도예요. 유튜브에 김대균 토익킹이나 그래마킹 뭐 이런 거 검색해서 댓글을 제일 먼저 달면 아마 여기 뭐가 뜰 거예요.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은 저한테 뜨거든요. 안녕하세요 누구입니다 이렇게 써주세요. 그러면은 바로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에서 김대균 검색하면 뭐 여러 영상이 뜰 거예요. 김대균 토익킹 그래마킹. 토익킹. 예. 자, 이런 자료는 이제 명사들이 AL로 끝나는 거. 이게 이제 중요한 건 아니니까요. 참고해서 봐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또 넘어갈 거예요. 자, 근데 아무도 안 계세요? 원래 손가락 빠른 건 신입생, 세종사이버대 신입생이나 젊은 아니면 어린 쓰셨어요?
양파울로? 근데 왜 저한테 소식이 안 오죠? 소식이 보통 오는데 제 그 어떤 그 방송에 이 글을 올리면은 저한테 소식이 오는데 오지 않아요. 아무튼 그건 나중에 또 해볼게요. 너무 시간 끌면 안 돼. 좀 가끔 구독도 해주시고요. 그러면은 좋아요. 네. 자, 그러면 상위 개념 명사는 대부분 셀 수 없는 명사다. 이거 재밌는 말입니다. 이게요 무슨 얘기냐면 자 보세요. 의자, 테이블, 데스크, 침대는 셀 수 있죠. 근데 퍼니처는 셀 수 없죠. 그거의 상위 개념이죠. 그죠? 그리고 머시너리가 기계인데 기계인데 카피어, 컴퓨터, 폰 같은 걸 머시너리라고 그러죠. 근데 그거는 이들을 다 총체적으로 뭉뚱그려서 하는 집합적 개념이죠. 이런 게 단수예요. 셀 수 없는 명사예요. 단수 취급한다고요. 드레스 셔츠가 이제 우리 와이셔츠라고 말하는 그거고 재킷 이런 것들도 상위 개념은 클로딩으로 이게 셀 수 없는 명사다 이거예요. 포이트리는 포임자 이제 좀 다른 게 포임에 s 붙인 게 시들의 총칭이니까 다시 상위 개념 명사는 대부분 셀 수 없는 명사다. 이런 말을 제가 하면은 안 믿어요. 근데 원어민이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 미국인, 영국인 학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만 뽑아도 재밌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말도 나중에 여러분이 가르칠 때, 퍼니처 가르칠 때 특히 좋아요. 그러니까 데스크, 체어 이런 것들은 S가 붙는데 그거보다 엄마인, 그거보다 아빠인 퍼니처는 S가 안 붙어. 이렇게 가르쳐 주면은 좋답니다. 자, 그 다음에 interesting이 무조건 좋은 뜻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공부할 때 무조건 이 단어는 재밌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근데 음식 먹다 interesting 쓰면 그거 맛 없다니요. 참 맛이 재밌네. 좀 맛 되게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파티가 재밌네. 그럴 때는 그 interesting 안 써요. 뻥이나 다른 단어 쓰지. 그러니까 맛이 좋다도 delicious랑 exquisite 이런 단어 좀 어려운 단어로 그런 걸 쓰지 잘 안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의 용법도 이 문법 공부하지만 용법도 생각을 해보시면 좋아요. 원래 그래머라는 단어 뜻이 쓰는 걸 잘하는 거랑 관련돼요. 그래서 문법이라는 게 글 쓰는 데 규칙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원래 원칙은 그랬어요. 형용사가 나열되는데도 원래 그 순서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한정사 뒤에 숫자, 의견, 후기 이런 순으로 이제 가는데 그걸 제가 전에 관수 대소성상 신구재료 이러면서 이제 방송 때도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방송 때 한 거랑 좀 다른 얘기도 해드릴게요. 나중에 지금 녹음 중이라 예를 들어 또 어떤 사람을 딱 이름을 지칭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재밌게 말을 할게요. 교포분이 한국 남자 영화 배우가 연예인이 너무 잘생겨서 그냥 팬이 돼버렸어. 그래서 근데 팬이 되다 보니까 이제 어릴 때부터 사진을 다 뒤져본 거예요. 얘 어릴 때 모습이 어떻고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어땠는지 다 뒤져보더니 결론을 맺었어요. 그 교포분이 여자분이었는데 이제 남자 한 20대 연예인한테 이제 팬이 되고 나서 성형을 많이 했네. 남자인데 그래서 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때 저 사람은 온통 성형 미인이야. 그거 한번 영작해 볼래? 쉬워요. 오늘 가르쳐 드립니다. She's all plastic. She's all plastic. 그때 플라스틱이 나오는데 그 얘기를 왜 했냐면 형용사가 나열될 때도 이제 보통 이제 순서가 있다 그랬는데 예를 들어 아름다운 3명의 덩치 큰 할머니 이런 거 얘기할 때 the three big 그 다음에 beautiful old plastic ladies 플라스틱이 맨 뒤에 가요. 그러니까 성형미인 이런 거 할 때 그것도 이제 형용사들이 나열될 때도 어쩌다 순서가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 우리가 공부하기는 너무 힘들고 그냥 그런 게 있다를 아는 사람과 없는 사람 모르는 사람은 또 차이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좀 사람들이 잘 안 배우는 문법이라 지금 요것도 MT가 비교급 최상급이 없다 이런 거 잘 모르는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로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막상 물어보면 몰라요. 야, 온니의 비교급이 뭐냐? 온니언가? 온니스트인가? 이래버리면 없어! 이렇게 자신있게 나오는 사람이 의외로 적다라는 겁니다. 이게 또 중요한데요. insist, suggest 대절의 동사 원형이라고 많이 가르치죠. 그죠? 근데 아닌 경우도 꽤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그런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 문장. 타로는 자기가 옳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 과거에 자기가 올바로 말했고 정답을 말했다고 주장한 거면 과거 거 주장하면 과거 쓰는 거예요. 맞아요. 저거 맞는 문장이에요, 모두. 그리고 아래도 처음은 자기가 혼자 했다고 말했다. 나 저 그 죄를 나 혼자 저지른 거야. 뭐 남이랑 공범으로 있는 거 아니야. 과거에 한 짓이죠. 그러면은 과거로 이렇게 써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이게 과거 시제 뒤에 나온 게 다 맞지. 그거 왜 또 대절에 동사 원형 온다고 가르치냐? 그거는 특별한 경우예요. 앞으로 뭐 하자고 주장했다. 앞으로 뭐 하자고 고집을 부렸다. 앞으로 뭐 하자고 추천했다. 그럴 때 동사 원형이 오는 거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과거 주장이면 과거 쓰는 거고 미래 주장이면은 동사 원형 오는 거고. 그런데요, 여기에도 차이가 있는데 영국은 should를 써요. 그런데 토익은 미국식이에요. 아무래도 미국에서 만들기 때문에 미국이기 때문에 should를 써서 출제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보이지 않게 미국식으로 가는 거예요. 팔이 안으로 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suggest는 이제 바로 목적어 나와도 되고 대절이 나올 수 있는데 앞으로의 제안을 가리킬 때만 동사 원형이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예문은 뭐 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오늘 강의가 되게 분량이 많아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번에 신입생도 있다 그러고 또 신년이기 때문에 제가 성공 특강이라는 것도 하나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거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도 의사는 제안했다. 그녀가 걷는 시간을 줄이고 좀 더 이제 여기서 일하는 시간을 줄이고 운동을 좀 더 하라고 이제 제안을 한 거죠. 네, 그 앞으로 그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암시하다, 시사하다 의미의 suggest 뒤에는 아무 시제나 다 오고요. 앞으로 뭐 하자고 주장했다 이럴 때는 동사 원형이 올 수 있고 과거 주장이면 과거가 올 수 있고 융통성 있게 공부해야 된다. 이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할 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유연성. 그래서 저도 이 화요일마다 아프리카 TV를 제가 밤 9시에 하는데요. 그 돈 많이 들어요. 왜 돈이 많이 드냐면 여러분이 나한테 별풍선 안 써요. 그 별풍선 안 써요. 근데 저는 게스트 출연료는 안 주지만은 그 식사는 맛있게 대접해 드려야 되고 또 차도 사 드려야 되고 등등 기본 준비량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프리카에서 이제 별풍선 타는 분들은 이제 예쁘게 차려입고 라면 끓여 먹는 여자분 아니면 이제 남자분도 괜히 가난한 척하는 분들 나 사업 망했어 뭐 아니면 주식으로 까먹 이런 분들이 좀 동정표로 이제 버는 것 같은데 그분들 다 잘 살아요 사실은. 근데 여러분이 속보이는 거지. 자, 아무튼 보겠습니다. 소리의 두 가지 용법이다. 이런 것도 이제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한번 뽑아봤는데요. 잘 보세요. 찰리는 다른 아이를 때렸다는 것에 대해서 미안했다. 그래서 sorry for는 sorry for 다음에 ing 나오면 이건 옛날 과거에 한 일이에요. 과거에 이런 것을 미안해. 그 아래도 나는 당신이 일자리 잃은 것이 참 유감스럽네요. 안타깝네요. 이럴 때 동명사는 과거 지향적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게 과거에 그런 거 참 유감이네요. 미안하군요. 이럴 때 쓰는 거예요. 그런데 투부정사는 지금 상황에 대해서 또는 앞으로의 얘기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님 돌아가신 얘기 지금 들으니 유감이군. 지금쯤 들은 거. 이게 과거에 뭐 했다 뭐 이런 거보다. 그 아래도 이제 아픈 어머니 얘기를 지금 들으니 유감이군. 그래서 지금 상황이지 과거 얘기라고 느껴지지는 않는 게 투부정사의 느낌입니다. 근데 이런 거를
여러분도 이제 알잖아요. 제 EBS 같이 진행하던 그 원어민 중에 영국 그 아주 미녀가 있었어요. 그래서 텔레비전에서 다 탐내고 데려가고 싶어 했는데 그분이 유일하게 못한 게 뭐냐면 한국말을 잘 못했어요. 그래서 개인 지도를 막 받아가면서 하는데도 나중에 그분이 좀 다혈질이었어요. 여자분이 막 태권도도 배우고 키도 180에 정말 미녀예요. 그래서 BAYA 바야라고 김대균이랑 같이 검색하면 미녀가 뜰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국을 떠났어요. 근데 그분이 흥분하면서 한 말이 뭐냐면 한국은 그 조사가 뭐냐 조사가 나는 너를 막 없는 거잖아 영어에는. 그래서 걔는 막 나은 너을 막 이렇게 해서 은는이가 을을 잘 못 붙여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자연스럽게 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원어민이 배울 때 쉽지 않대요. 그래가지고 걔는 특히 그런 거 싫어해가지고 그럼 영국으로 가버렸어요. 하여튼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이게 투부정사 나올 때랑 ing 나올 때랑 차이가 있다더라. 그런 걸 알아두는 게 이게 또 좋은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요,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동사들에도 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투부정사는 현재나 미래지향적이고 ing는 과거지향적이다.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쭉 좀 쉽게 넘어갈게요. 별거 아닌데요. 접속부사는 그냥 부사예요. 예를 들어 벗은 접속사지만 however는 그러나로 번역하지만 부사라는. 근데 이제 앞뒤 문맥을 보여준다고 그걸 이름을 뭐 접속부사다 이렇게 붙이는데 그냥 부사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사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접속사는 연결시켜주는 능력이 있고 부사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냥 뜻만 더할 뿐이다. 그래서 벗은 접속사 연결시켜주는 기능, 능력이 되고 however는 뜻만 더할 뿐이지 문장이나 단어를 연결할 능력은 전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단어 접속 부사가 이렇게 많은 거 이런 건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돼요. 이건 별거 없죠. 그리고 두 단어 이상의 접속 부사구에서 이게 부사구를 보면 돼요. 이거는 절대 접속사가 아니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할 게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거는 보통 우리나라에서 안 가르쳐요. 그래서 지금 거는요, 여러분 듣기는 좀 어렵지만은 참고해서 지금 것도 카메라로 찍어가도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중에 이제 앞으로 선생님 할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제 과외로 어떤 친구들 가르칠 수도 있는데 잘 보세요. 문장이 도치되는 거는 잘 알죠. 부정어가 맨 앞에 올 때. 근데 앞부분이 도치되는 경우가 있고요. 뒷부분이 도치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좀 학부적인 건데 not until은요. 뒷부분이 도치가 돼요. not until did I see 이렇게 안 나오고요. not until I saw Jane 여기는 그대로 나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다음 줄에 did I really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내 눈으로 제인을 보고 나서야 나는 진짜 그녀가 안전하다는 것을 믿었다.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할 수 있어. not until 보면은 뭐뭐하고 나서야 비로소 뭐뭐하다. 내가 집에 도착하곤 여기도 not until 그 다음에 여긴 도치가 안 돼요. I got 하지 did I get 이렇게 안 쓴단 말이에요. 근데 저 뒤에 did I realize not until은 뒤에를 도치시킨다. 이 말을 기억하세요. 이런 거 모르는 사람 많아요. 무조건 부정어가 오면 도치돼. 어디가 도치? 앞이 돼, 뒤가 돼. 이런 거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only after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는 그대로, 뒤에 도치가 돼. 그래서 내가 그의 아파트를 보고 나서야 나는 이해하게 됐다. 왜 그가 거기에 살고 싶어 하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이 정도의 뜻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only when이라는 게 여기 또 나오게 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not until 같은 것들도 그대로 바로 앞부분은 그대로고 뒤에 도치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집에 도착했을 때야 나는 침착함을 느끼게 됐다. 이제 불안하다가 집에 가니까 안정되더라.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를 겪어봤는데 뭐냐면 저는
그 제가 여행 가고 먹방 찍고 이러면 많이 볼 줄 알았는데요. 아무도 안 봐요. 아무도. 정말 좋은 데도 많이 갔는데 아무도 안 봐요. 근데 그 조회수 높은 거 오로지 토익 영문법. 근데 영문법에 이제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는 거, 부정사를 취하는 이런 것들은 좀 봐주시는데요. 그래서 그